한국? 나보고 한국을 가라고? 거기까지 왜? 그 작은 나라가 뭐 볼 게 있겠어? 여기 한국국제공연 페스티벌에 초대된 하버드 공연기획과 교수가 있습니다. 대체 이 하버드대 교수는 왜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연 기획을 가르치고 있는 제노비아 윈슬로 교수예요. 저는 25년 동안 런던 올림픽 개막식,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그리고 브로드웨이의 히트작들을 성공적으로 연출한 경험이 있죠. 그런 경력을 가진 제가 어디를 가든 자신감이 넘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열린 국제공연 페스티벌에 초청됐을 때 솔직히 말해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가 뭐 대단한 게 있겠어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 교수인 제니가 꼭 가봐야 한다며 강력하게 추천하길래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솔직히 말해 한국에서 뭘 볼 게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당황해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가방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비슷한 가방이 하나 남아 있어서 확인해 봤는데 태그만 봐도 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죠. 속으로 이 나라에서 처음부터 꼬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공항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가방의 바코드를 확인하고 CCTV 기록을 통해 제 가방을 가져간 사람을 찾아냈어요. 불과 10분 만에 그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가 바로 한 중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중국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 가방이 더 비싼데 당신이 내 걸 가져간 거 아냐? 라고 소리치더니 심지어 제 가방을 발로 차려고까지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항 직원들의 대처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중국인을 진정시키고 가방 태그와 내용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죠. 심지어 중국어로 된 안내문까지 준비해 보여주는 걸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결국 그 중국인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직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침착하고 정중한 대응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이 사건이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이 정도로 뛰어나다니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로만 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친절함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경험하며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를 깨달았죠.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서비스와 시스템이 솔직히 부러웠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저를 한국으로 추천해준 친구 제니가 공항철도를 꼭 타보라고 권했던 게 생각났어요. 사실 제니는 택시도 괜찮다고 했지만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이동 중에도 바쁜 일들을 처리하기에 더 좋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니 한국의 철도가 얼마나 다르겠나 싶었죠. 그래도 시간을 절약할 겸 공항철도를 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항철도에 발을 들이자마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우선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모든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게다가 티켓 발권도 간편했습니다. 자동 발권기에서 몇 번 터치만으로 티켓이 발급되고 카드나 스마트폰만 대면 바로 열차를 탈 수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 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짜증날 때가 많았는데 여기선 모든 게 매끄럽게 돌아가더군요. 플랫폼에 도착하자마자 전광판이 정확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줬고 그 시간에 맞춰 열차가 정시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선 지연이란 말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열차 안으로 들어가 보니 깨끗하게 관리된 실내와 널찍한 좌석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와 USB 충전 포트까지 완비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죠.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하며 일을 처리했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첨단 기술이 일상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서울에 머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바로 서울에서 열린 대학 공연을 보러 가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었죠.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무대 위에 수십 개의 드론이 나타나 한국의 전통 탈춤 캐릭터들을 만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드론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관객들과 상호작용하기도 했죠. 공연이 시작되자 관객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그때 옆자리에 앉은 우아한 중년 여성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이 앱을 다운받으셔야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죠. 아, 네, 근데 전 이런 거에 영 서툴러서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어요. 미국 같으면 아무리 중년 여성이라고 해도 제 핸드폰을 들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한국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지만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능숙하게 제 휴대폰을 받아들더니 몇 번의 터치만으로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까지 끝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녀의 우아한 모습과 세련된 말투,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나보다 20살은 더 많아 보였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들었죠. 자, 이제 됐어요.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어색하게 화면을 더듬자 그녀는 다시 한번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능숙하실 수가 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변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는데 왜 안 배우겠어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한국에 대한 편견이 깨졌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그들의 모습에 감탄했죠. 자, 이제 한번 그려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그녀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화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정말 마법처럼 제가 그린 간단한 그림이 순식간에 드론들의 환상적인 군무로 표현되는 거예요. 수십 개의 드론이 한국의 전통 탈춤 캐릭터들을 형상화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 드론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관객들과 상호작용을 하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진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며 그녀는 자랑스러운 듯 웃고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나라가 만든 기술이에요. 자랑스럽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나누는 문화를 가진 나라구나. 그리고 그 문화가 바로 한국의 놀라운 창의성과 혁신의 원동력이 아닐까 하고요. 공연의 클라이맥스에서는 관객 모두가 제공받은 특수 안경을 쓰고 증강현실 AR 체험을 했는데 우리는 한순간에 고궁의 왕과 신하가 되어 함께 어울리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과 창의성의 향연에 저는 입이 떡 벌어지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공연 기획자로서 저는 그들의 창의력과 기획력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기술과 예술의 조화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공연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요. 마지막 날 한국의 공연 기획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평창 올림픽 개폐막식을 연출한 팀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만남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제 생각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공연팀은 단순히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재즈의 즉흥 연주와 같이 즉석에서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저희와 함께 즉흥 공연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이 소리에 저는 놀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공연의 즉흥이라니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라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하지만 놀라지 않은 척 저는 찬찬히 그들을 지켜보았죠. 그 순간부터 방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에서는 각자 자기 분야만 고집하며 개별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지만 한국의 공연팀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어요. 무대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내면 음향 담당자가 즉시 그에 맞는 사운드를 제안하고 의상 디자이너는 조명 전문가와 즉석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최적의 효과를 만들어내더군요. 누군가가 태블릿으로 무대를 스케치하자 다른 이가 즉시 AI 프로그램으로 그 스케치를 3D 모델링으로 구현했어요. 또 다른 팀원은 3D 프린터로 그 모델의 미니어처를 즉석에서 제작하기 시작했죠. 모든 과정이 서로의 생각을 읽기라도 하는 듯 일사불란하게 진행됐어요. 저는 그저 한국의 공연팀의 완벽한 팀워크에 압도되어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제가 던진 의견 하나가 순식간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불과 2시간 만에 저와 한국의 공연팀은 완전히 새로운 공연의 청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며칠, 아니 몇 주가 걸렸을 작업이 단 몇 시간 만에 완성된 것이었죠. 제가 25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낸 저의 커리어는 이들의 유기적인 팀워크와 기술력 앞에서는 그저 평범해 보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개인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창의력 덩어리가 되어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공연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교수님, 이것이 우리가 평창에서 세계를 감동시킨 비결입니다. 우리는 코리아 원팀으로 일합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그리고 제 자신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너무 한심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저를 한국에 다녀오라고 추천해준 친구 제니를 찾아갔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제니, 당신 말이 맞았어. 한국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곳이야. 제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제노비야. 저는 의자에 앉자마자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들의 기술력, 창의성, 팀워크, 모든 게 완벽했어. 특히 공연 기획에서는 우리가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걸 깨달았지. 제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믿기지 않네요. 나도 믿기지 않아. 그들은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조화시키고 첨단 기술을 예술에 접목시키는 방식이 정말 혁신적이야. 그리고 그들의 협업 방식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더라고. 저는 마치 아이가 자랑하듯이 쉬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공항에서의 효율성, 지하철의 편리함, 홍대의 활기찬 밤문화, 그리고 안전한 거리까지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제니,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은 나라야.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도 꼭 한국을 경험해보라고 권할 거야. 제니는 기쁜 듯이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한국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죠. 이제는 내 수업에서 항상 이렇게 말할 거야. 공연 기획을 진정으로 배우고 싶다면 한국을 봐야 한다고.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말이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한국은 단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야. 그들은 세계 무대를 선도할 힘을 가지고 있어. 우리 하버드 학생들에게 한국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칠 거야. 그들의 창의력과 혁신은 정말 대단하거든. 제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런 변화가 우리 학과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장 학과장님께 제안해 볼게. 우리 하버드 학생들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을 거야.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그들도 이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될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하버드의 모든 동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점들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학과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는 곧 하버드 전체로 확대됐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새로운 시각이 하버드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한국의 공연 기획과 원팀을 경험하고 온 하버드대. 제노비아 윈슬로 교수가 하버드 대학교와 한국대학 간의 교류까지 만들어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세계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